영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무비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인데 네.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뭐 이제 가족들과 같이 또 시간도 보낼 계획이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설 연휴일 때 이제 놓친 영화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네. 쉴 때도 그래서, 영화와 함께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로 좀 몰아서 볼 계획입니다. 역시나.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휴에도 일하실 생각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역시 프로입니다. 네. 그 영화 보시고 글만 쓰면 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명절을 앞둔 영화계 이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명절 때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TV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또 이제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와 나들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건가요? 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명필름 아트센터에서 이번 설 연휴 동안 준비한 영화로 응답하라 1988 영화 기획전입니다. 와, 네. 응답하라 1988 영화로가 붙는데요. 서우 씨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영화 특별전에 다녀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올게요. 지금 봐도 그 화려한 영상미나 음악은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영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e ran down the forest slopes. The forest to when it all began. From the golden days of long ago, the ones you never forget. In a shoebox filled with a memory. 드라마로 1988년이라는 시기가 관심을 받게 돼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때 상영했던 영화들을 모아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좋은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 시네마 천국, 마지막 황제, 졸업 같은 작품들을 모아서 상영을 준비했습니다. Oh, red cassette, take me back to when it all began. 편의 영화 중에서 88년 연말에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마지막 황제라는 작품으로 중국 자금성에서 최초로 촬영을 한 영화로 지금 봐도 그 화려한 영상미나 음악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Darles conmi. No. Bravo Totò. Bravo Totò. 오래된 영화인데도 오래된 영화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도 접했을 때도 어색하지 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Red cassette, take me back to when it all began. Red cassette, take me back to when it all began. Red cassette, take me back to when it all began. 네, 저희가 제목만 듣고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영화로 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1988년에 개봉된 영화가 나온 그런 기획전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님, 이게 응답하라 1988 드라마랑 또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줄여서 응팔이라고 부를게요. 네. 응팔의 주인공인 덕선이와 태기가 이제 영화를 보러 데이트를 하러 극장에 가는데 네. 네. 그때 보았던 영화가 마지막 황제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이번 기획전에서는 198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3편의 걸작 영화 마지막 황제와 졸업, 그리고 시네마 천국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관련이 그 덕선이와 태기가 그 영화를 봤으니까 관련이 네. 있는 건가요? 맞죠? 네. 네, 억지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네. 사실 이 영화 세 편이 지금의 40, 50대 어르신들한테는
20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영화잖아요. 네. 그 당시에 봤던 영화.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영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새 영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제 마지막 황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세기 초에 4살의 나이에 황제에 오른 무이의 푸이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의 삶 속에는 그 치열했던 동아시아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중국 자금성에서 세계 최초로 촬영한 영화로 빼어난 영상미와 그리고 일본 뮤지션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으로 사랑을 받는 영화죠. 네,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정말 이 특급 영화 OST 지금도 많이 알려지고 듣고 있는데요. 또 OST 하면 이 영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졸업. 또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졸업은 1967년에 사실은 제작된 그런 영화인데요. 검열 때문에 한국에서는 88년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년의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자가 그 여인의 딸과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로 당시에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그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뛰쳐나오는 장면은 네. 지금도 수많은 정말 드라마랑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될 정도로 네. 네, 유명한 그런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네마 천국은요? 네, 시네마 천국은요, 1988년에 이탈리아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제작한 걸작으로 영화가 세상의 전부인 소년 토토와 낡은 마을 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애틋한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에 또 엘리오 모리꼬네 음악 감독의 네네. 서정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상영 시간표는 명필름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시고요. 이번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걸작, 명작들입니다. 세 편 네. 모두. 특히나 부모님과 같이 보시면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는 언제 봐도 다시 봐도 새롭고 참 좋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1988년도에서 찾아온 세 편의 걸작 영화 오늘의 핫 이슈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휴 동안 파주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른과 아이들 함께 가보시면 즐길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은 신작 영화 소개해 주신 시간인데 오늘 설 특집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설 연휴 극장가를 완벽 분석해서 장르별로 이 신작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 분석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대중영화, 아트영화, 그리고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장르를 구분해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대중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이희령 감독의 검사외전입니다. 검사회전 믿고 보는 두 배우 황정민 씨 그리고 강동원 씨가 네. 주연을 맡아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개봉 직후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떤 영화인가요? 좀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네. 다혈질 검사 그 이제 재욱이 황정민 씨죠.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재욱은 수완 좋은 사기꾼 치원, 강동원 씨죠. 치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치원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치원을 출소시킵니다. 네, 감옥 밖으로 나간 치원은 재욱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 줄거리만 들어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네, 먼저 2시간 동안 그야말로 웃고 즐길 수 있는 대중영화가 네. 아닐까 싶고요. 그래요. 네, 검사 황정민이 큰 그림을 그리면 강동원 씨가 사기꾼으로 그 변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그 여러 사람을 속이면서 그 검사의 작전을 실행해가는 그런 모습이 큰 웃음을 주는 영화고요. 네. 네, 사실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버디무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다른 버디 영화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고 한 사람은 감옥 밖에 있죠. 네. 즉 원래 보통 버디무비 하면은 둘이 같이 다니는데 네. 따로 다른 공간에서 그러네요.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영화이고요. 그런데 이제 치원이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네.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영화가 긴장감을 주는 이유는
사기꾼이 밖에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 아. 네, 검사가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신을 할 배신하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안 도울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점이 이제 긴장감을 자아내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사기꾼으로 분한 강동원 씨의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부터 중학교 수준의 기초 영어를 알고 있음에도 네. 재미교포 행세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관객의 넋을 쏙 빼놓을 만한 장면들이 가득한 영화입니다. 네, 뭐 강동원 씨 정도의 외모와 능력이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안 넘어갈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강동원 씨가 최근에는 군도나 검은 사제들에서 대부분 무겁고 좀 어두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강동원 씨가 사기꾼으로 코믹 범죄자 연기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지고요. 또 더불어서 천만 배우 황정민 씨의 콤비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네. 기승전 강동원이네요. 네. 자, 다음은 예술 영화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술 영화 추천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아시아와 영미권에서 온 두 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대만의 거장 감독 허우샤오시엔의 자객 서분낭입니다. 예, 서분낭은 중국 최고의 자객이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어린아이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데요. 네. 그녀의 스승은 서분낭을 벌하기 위해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죽이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네.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그 자객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네, 제가 서기 씨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미모의 배우가 검수를 하는 모습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술 영화 어떤 영화 또 추천해 주시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의 영화는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의 그 호연이 돋보이는 캐롤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1950년대 뉴욕이 배경이고요. 백화점 장난감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는 여성 테레즈는 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온 중년의 여성 캐롤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캐롤이 매장에 장갑을 두고 가고 그 장갑을 테레즈가 찾아주면서 둘은 점차 가까워지게 됩니다. 캐롤의 남편 하지는 테레즈를 경계하지만 캐롤과 테레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의 도피를 떠납니다. 지금 둘 다 여자 캐릭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주인공이 딜레마에 빠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요. 한 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고 또 1950년대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캐롤이라는 캐릭터는 결혼을 한 네, 딸도 그러잖아요. 있은. 아, 그러니까요. 어렵네요. 네. 딸 선물 사러 갔다가 네, 그렇죠. 아이고. 네, 아, 그렇게 이거 되는 거군요. 그래서- 힘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객 서분낭과 캐롤은 이 딜레마를 여성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 네. 예, 무협 영화이지만 화려한 액션씬보다는 그 자객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자객 서분낭은 혼란스러웠던 당나라 시대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헤쳐나가는 한 여성 자객의 모습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냅니다. CG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자연광으로만 촬영했는데도 마치 중국의 산수화처럼 화면에 담기는 황홀한 영상이 일품인 작품입니다. 네. 캐롤은 점차 변해가는 캐롤과 테레즈의 관계를 무척이나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50년대의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의상과 미술은 물론이고요.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 이 두 배우의 품격 있는 연기에 빠져들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올 설 연휴에는 많이 개봉하는 것 같은데요. 자객 서분낭과 캐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기억하셨다고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자님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한 편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떤 네. 걸까요? 벌써 4편째 개봉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네. 엘빈과 슈퍼밴드 악동 아. 어드벤처입니다. 지금이야 실사 영화랑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결합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엘빈과 슈퍼밴드가 처음 개봉했던 2007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한 시도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네. 시리즈의 4편인 이 영화는 엘빈
그리고 사이먼, 테오도르 이 말썽쟁이 칩먼크 삼형제가 아빠 데이브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마이애미로 떠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네, 이 칩먼크 형제들의 또 여행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영화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미국을 횡단하는 이 칩먼크 일행의 여정에 따라서 지역색이 묻어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화려한 군무와 함께 연주가 됩니다. 귀엽겠어요. 네, 그래서 LA에서는 클럽 음악이 나오고요. 네. 네, 텍사스에서는 힙합과 컨트리 음악이 나오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재즈, 블루스, 펑크, 그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라틴 음악 등 삼형제가 그 소화하는 음악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데요. 음악 영화네요. 네. 네. 특히 브라스 밴드의 힘찬 반주와 함께 칩먼크들이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를 부르면서 뉴올리언스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어린이 관객이라면 칩먼크의 귀여운 외모와 또 이 앙증맞은 행동을 좋아할 것 같고요. 어른 관객이라면 거의 컴필레이션 그 음반 수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음악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음악 들을 맛도 나겠습니다. 볼거리, 들을거리가 이렇게 풍성한 영화 엘빈과 슈퍼밴드 네 번째 이야기 악동 어드벤처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기사님 오늘도 이렇게 설 영화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명절 연휴에도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효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